안녕하세요. 라이프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계의 물리치료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입니다. 피부는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서 표피, 진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피입니다.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조절하고 또 체온 조절하고 노폐물 배설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질층은 핵이 존재하지 않고 표피 두께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을 담당하고요. 수분이 잘 통과하지 못하여 건조함을 방지해 줍니다. 투명층은 입술이나 손바닥, 발바닥에 있고요. 가립층은 투명층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시층은 림프액이 통과해서 피부의 면역과 영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닥층은 멜라닌 색소를 분포하고 있어서 피부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시층과 바닥층을 합쳐서 종자층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진피입니다. 신경이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고요. 바닥층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두층은 성긴 결합 조직으로서 진피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문이나 손금 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물층은 말 그대로 그물 형태이기 때문에 피부 주름을 형성하고 있고요. 악교섬유, 탄력섬유로 뒤엉켜 있습니다. 네 번째, 감각신경원 종말입니다. 자유신경 종말은 통각, 그리고 마이스너 소체는 촉각, 파치니 소체는 앞각, 루피니 소체는 온각, 마지막 크라우제 끝망울은 냉각입니다. 다섯 번째, 피부 유형입니다. 중성, 건성, 지성, 복합성 총 4개의 피부 형태가 되어 있고요. 중성 같은 경우에는 피부결이 예쁘고요. 피지가 적당한 편이고 윤택이 가장 좋아서 가장 이상적인 피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건성 같은 경우에는 피부결이 예쁘고요. 피지가 적은 편이고 주름이 잘 생기는 등 수분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성은 피부결이 거칠고 기름샘이 많고 또 여드름이 잘 발생합니다. 마지막 복합성은 지성이랑 건성 피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염증도 잘 생기는 복합성 피부라고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피부 검사입니다. 문진, 시진, 척진, 진단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문진 같은 경우에는 병력 청취, 그리고 시진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이나 형태 등을 관찰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또 그리고 척진 같은 경우에는 촉감, 밀기, 굴림, 탄력, 과민 검사 등이 있습니다. 진단 기구는 확대경 검사 등으로 확대를 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피부 반응 검사입니다. 첫 번째 피부 접촉 검사는 첩퍼 검사로서 또 알레르기 감인 반응을 검사합니다. 광 검사는 강민성 반응 유무를 평가하는 검사이고요. 세 번째 투베르클린 검사는 결핵 감염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광피부 접촉 검사는 광 알레르기 피부 질환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욕창입니다. 압박성 욕창은 신체 돌출부에 지속적인 압박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요. 평가 도구로는 2개가 있는데요. 푸시 척도와 바덴 척도가 있습니다. 중재로서는 압력을 감소시키고 또 소용돌이요, 그리고 자외선, 이온 도입법, 그리고 레이저 치료 등이 있습니다. 푸시 같은 경우에 면적이나 삼출물, 궤양의 유형을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바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감각, 습기, 마찰력 등을 검사하는 유형입니다. 역창의 진행 단계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요. 1단계는 피부에 홍반이 생기는 정도, 2단계는 표피나 진피의 손상을 의미하고 3단계는 피부 밑조직까지 손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근육층까지 내려와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욕창의 허발 부위로는 바로 누운 자세에는 엉치뼈, 엎드려 누운 자세는 무릎뼈가 있고요. 옆으로 누운 자세로는 종아리뼈 머리에 욕창의 허발 부위가 있고 마지막 앉은 자세에서는 궁둥뼈 결절이 욕창의 허발 부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화상입니다. 열원에 의해서 피부세포가 파괴되고 괴사되는 현상을 화상이라고 합니다. 화상의 단계는 또 4가지가 있는데요. 1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이 되고요. 햇빛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을 1도 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도 화상은 얇은 부분층과 이제 깊은 부분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얇은 층 같은 경우에는 표피에서 유두층까지 이제 손상이 입게 되고요. 깊은 층은 표피에서 그물층까지 화상을 입게 됩니다. 3도 화상은 피부 밑조직까지 있고요. 신경 손상으로 통증 감각이 없습니다. 쇼크 후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4도 화상은 근육층까지 침범이 돼서 절단이나 광범위 피부 이식이 필요한 부분을 4도 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화상 중재입니다. 목 부분부터 발목 관절 발까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11번째 동상입니다. 한냉 손상은 한냉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동상의 단계는 4가지가 있는데요. 1도는 표피층이 손상이 돼서 출혈이나 통증이 있습니다. 2도 화상은 표피, 진피가 손상이 돼서 수포가 있고요. 3도 동상은 피부 밑조직까지 있고요. 피부 괴사가 있어서 피부 감각이 없고요.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4도는 근육층까지 침범이 되고요. 손상 조직이 검고 미라화되어 있습니다. 12번째 동상 응급처치입니다. 한냉에 의해서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건조하게 하고 따뜻한 담요로 덮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독된 마른 거즈를 사용해야 되고요. 문지르기나 마사지는 금지해야 됩니다. 귀나 얼굴은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13번째 광감인성 질환입니다. 첫 번째 다형 일광 발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서 또 노출 부위에 일시적으로 발진이 발생합니다. 홍반성 루푸스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뺨에 나비 모양의 대칭적인 발진이 있습니다. 일광 두드러기는 노출 부위가 가렵고요. 홍반을 동반한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포르피린증은 수포가 발생하고 햇빛을 쬐게 되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증세가 심해집니다. 광성 가려움 발진 같은 경우에는 햇별 노출 후 피부 병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14번째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가렵고요. 건조하고 딱지 그리고 비늘이 발생하게 되고요. 가려움의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긁다가 외상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2차 감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재 같은 경우에는 꽉 끼는 의상은 절대 금지고요. 손톱을 짧게 유지해서 긁지 않게 해줘야 되고 울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고 열 노출도 안 되고 자외선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외부 환경 인자나 화학 물질이 피부와 직접 접촉하고 또 가려움이나 발진이 있습니다. 중재 같은 경우에는 산소 분무 치료를 해주고요. 냉수욕이나 소용돌이욕을 실시해줘야 합니다. 15번째 피부암입니다. 평평세포암은 주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입술 부위나 또 전이율이 높습니다. 기저세포암은 백인이나 또 피부에만 국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율이 낮은 편이고요. 마지막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사망 빈도가 아주 높고요. 멜라닌 세포 악성 종양입니다. 16번째 림프 부종입니다. 림프순환 장애로 피부의 조직 변화와 팔다리 부종이 가장 많고요. 중재 같은 경우에는 수동 및 능동 관절 가동 운동을 해줘야 되고 신전 운동 그리고 부종 부위를 다리보다 높게 올려야 합니다. 가로막 호흡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종 부위 주사를 금지시키고 압박 스타킹이나 분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림프 마사지는 가슴 부위에서 시작해서 근위 부에서 팔다리로 이동해 주면서 해줘야 됩니다. 림프 부종의 4단계는 총 4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0단계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하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오목 부종 단계입니다. 꾹 눌렀을 때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 나오는 이제 그것을 1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섬유화 단계이고요. 마지막 3단계 같은 경우에는 흉터나 주름 등의 피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